평정 찾기. 전정희.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끝나고 마감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마땅히 볼만한 프로가 없었다. 그러다 한 장면에서 그녀는 리모컨 돌리는 것을 멈추었다. 정규 방송에서 방영된 지 몇 년은 좋게 지난 아침 드라마를 케이블 TV에서 몇 번씩 내보내고 있었다. 내용도 소소한 일상생활이 전부인 드라마였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 흉을 보고 있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깔깔거리는 그들의 일상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도 저 드라마 속의 연기자들처럼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학교 학원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었다. 오늘따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텔레비전의 여인들도 그녀와 한 아파트에 사는 동네 여인들도 모두 부러웠다. 그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세상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해맑은 웃음, 참새인 양 조잘되는 마냥 행복했었던 여고 시절부터 꿈꾸어온 환상의 미래. 온갖 화려한 무지갯빛 행복만으로 가득했던 환상은 분명 그녀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이란 두꺼운 벽을 의식하면서 행복의 조건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행복이란 그 의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있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핑크빛 무지개였다. 그렇게 순수하게, 아니, 철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가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리모컨을 꺼버렸다. 소파 위로 두 다리를 올린 채 그녀는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었다. 그 무엇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공허한 머릿속이 지끈거리는 두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남편은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전화도 문자도 없는 남편이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거의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다. 어쩌면 남편은 가장 손쉽게 그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방법이 무단 외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유치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박이 그저 어린아이 장난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지 안갚음에 지나지 않았다. 남편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냉정하게 짓밟고 무시하는 아내에게 남편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롭게 일깨워주고 의식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복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치졸한 행동이었다. 차분한 이성과는 거리가 먼 직설적인 행동. 차라리 버럭 화를 내면서 그녀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정면으로 따져 묻는다면 이처럼 가치없이 불필요한 냉전 상태가 길게 연장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모두 피폐해진 상처만 겹겹이 쌓였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소모전은 현명한 짓이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모전마저 피하고 싶었다. 그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쳐가는 모양이었다. 남편이 바라는 복수란 의미에 덫에 걸린 완전한 포획물은 아닐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복잡 미묘한 갈등으로 괴로워하니 말이다. 그녀는 다리 사이에 파묻었던 고개를 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텔레비전이 꺼진 거실의 고요한 정적이 무섭게 그녀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서서 커튼을 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무수히 휘날리는 눈발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잠시 그쳤던 눈이 또 내리고 있었다. 희디 흰 백설이 어두운 밤빛에 더 새하얗게 빛을 발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째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전혀 끝을 알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헤쳐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절박한, 처참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은 절망 그 이상이었다. 어둡고 칙칙한 땅 속에서 인내하던 애벌레. 그 애벌레가 오랜 세월 두텁고 숨막히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 허물을 벗고 싶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가.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원 없이 드넓은 하늘을 날아올라 너울거리며 춤추고 싶었다. 훌쩍 뛰어올라 눈부신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을 하려던 그 순간 섬광이 반짝였다. 우레와 같은 천둥, 빗발치는 소낙비가 사납게 쏟아졌다. 날아올라 허공을 맴돌 사이도 없이 무참히 날개가 꺾여 추락하고 만 것이다.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이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3남 1녀의 장녀였다. 어머니는 장녀인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었다. 어머니는 정 많고 인자하며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때론 엄하게 다그치기도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강조한 것은 여인의 몸가짐이었다. 여자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흠집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물론 남녀 7세 부동석을 주장할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런 어머니의 통제에 순응하면서 성장해왔다. 그 영향 탓인지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흔한 미팅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녀였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가도 막상 만나면 불안한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연약한 화초가 온실 밖의 변덕스런 날씨에 지레 겁을 집어먹은 탓이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를 대했고 진정으로 상대를 알려고 탐닉하지도 않았으며 알려고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치근덕거리는 상대가 오히려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부모님의 허락하에 사촌 언니의 소개로 난생 처음 맞선을 보았다. 처음 본 맞선은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사촌 언니의 주선으로 호텔 커피숍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전신에 맥이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허탈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솔직히 말해 상대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과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와르르 내려앉는 실망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녀의 감정에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은 고사하고 사소한 그리움마저 느낄 수 없는 그런 남자였다. 한마디로 그녀가 바라고 원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적어도 남자를 만나는 순간
조금은 설레고 그리움에 가슴이 뛰기를 바랐는데 그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주위에 암울한 먹장구름이 서서히 몰려들며 불행을 들이우는 것을 예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이 불행의 예감이었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부모님이 골라준 남편이고 사촌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해도 아니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는데 왜 체념하듯 남편을 받아들였는지 그녀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불행이 예시된 만남이었지만 맺어질 인연이기에 그랬을까? 남편은 일방적이고도 끈질긴 구애작전을 펴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한 번의 대면으로 섣부르게 상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정이 들게 될 것이라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은 겉보다 속이 알차야 진국이라는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의 권유를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한 그녀는 자의반 타의반에 밀려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다. 남편과 만나는 횟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남편을 향한 그녀의 부정적인 사고가 흐릿하게 소멸되어 갔다. 그렇게 변화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조금은 여유를 지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었더라면, 자신의 이상을 좀 더 중요시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같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치러진 화려한 결혼식 뒤로 잠시 물러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가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꾸고 그려온 화려한 환상의 무지갯빛 미래가 무참하게 으깨어지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혼자서 감내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살떨리고 충격적이었으며 놀라운 일이었다. 그동안 잔뜩 웅크린 채 숨어있던 아문이 표면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녀의 불행은 그렇게 살며시 다가와 활짝 문을 열어놓고 감당 못할 엄청난 두려움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순수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미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경험한 경력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그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아찔한 충격이 뇌리에서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의식을 회복하며 눈을 떴을 때 하얀 시트 위 병원 침대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뚝 하고 끊겨나갔던 의식이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차라리 이대로 의식이 멈췄으면 싶었다. 주체할 수 없이 두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냥 죽고 싶다는 마음뿐.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삶의 의지를 상실한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던 그녀였다. 사실 그때만이라도 돌이켰어야 옳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까진 남들의 따가운 시선쯤이야 시간이 흐르면 모두 거두어질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이 실망하게 될 것도 두려웠고 어차피 신혼여행도 다녀온 마당에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고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불신감을 한 자락 깔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미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은 그녀에게는 물거품이 되었다. 타인들이 느끼고 행하는 사랑의 황홀한 체험 대신 그녀는 고통으로 옥죄어져 떨어지는 쓰디쓴 눈물을 먼저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수없는 갈등을 겪으며 체념이란 허무한 인생 공부를
값비싸게 앞서 체험한 그녀가 맛본 신혼 초행은 죽음보다 깊은 상처뿐이었다. 하루하루 골 깊은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채 검푸르게 짓물러 썩어가는 고통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녀를 속였다. 결혼과 이혼 사실도 속였고 학벌도 감쪽같이 속였다. 자신의 힘으로 마련했다던 자그마한 아파트조차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그것은 단지 결혼을 목적으로 벌인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두 귀를 쫑긋이 세우고 푸른 초원을 마냥 뛰어다니던 한 마리 가엾은 암노루였다. 남편이란 무지하고 파렴치한 사냥꾼인 가해자가 펼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들어 절망으로 주저앉은 가엾은 암노루. 헤어나올 수 없는 잔인한 덫에 걸려든 부획물이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려보지만 그럴수록 덫은 더욱 단단히 옥죄어들 뿐이었다. 예전에 그리며 꿈꾸어온 순수했던 소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에 불과했다. 꿈 그 자체에 지나지 않았던 환상은 산산이 부서져 형체를 잃어버렸다. 차라리 그의 거짓말을 영원히 모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얼마쯤 세월이 흐른 뒤 감춰놓은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도 상황은 지금과는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려니 자신의 환상 일부분을 스스로 깨버리고 포기하기가 한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그녀는 환상을, 화려한 장밋빛 꿈을 매몰차게 떨쳐버리고 냉정하게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지니지 못했다. 주어진 운명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기에는 그와 지내온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충격의 여파를 나름대로 수습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정을 담아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더 힘든 괴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고 방황해야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돌아서 물러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거리다 삶의 의지를 꺾고 주저앉아 벼랑 끝에 내몰린 아슬아슬한 위기의식 속에서 뾰족이 붉어져 나온 의문의 덩어리. 그 불분명한 형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서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그처럼 불쑥 생소하게 붉어진 듯 돋아난 의문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정했던 그녀의 마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정을 심어주었다. 하나의 새로운 목표까지 설정해주며 충실하게 방향잡이 역할까지 해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혼이었다. 결혼을 막 한 신부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낯선 단어였지만 이혼은 그녀를 유혹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철이 들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만나 결혼이라는 멍울을 뒤집어쓰고 감당 못할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각하지도 떠올릴 수조차도 없었던, 전혀 동떨어진 무관한 것인 줄로만 알았던 파멸의 끝자락이 그녀에게 새롭게 부상하며 믿기지 않을 만큼 위로를 던져주었고 희망이라는 밝은 등불까지 손에 쥐어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어쩌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단어는 지금껏 그녀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또 다른 절망적인 단절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쉽게 떠올리지 못한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몰랐다. 물론 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과는 또 다른 절망의 늪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의 나쁜 일은 나쁜 일을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만큼 그녀가 처한 고통의 정도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피폐한 궁지 속으로 몰아붙였다.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주는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황폐한 길이었지만 유혹의 향기에 이끌려 마음 한쪽이 기울면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그녀였다. 자신이 처한 현실, 고통받는 아픔이 반복되는 결과를 응시하면서 구차하게 부불한 삶을 연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마음을 모질게 다졌다. 이혼해야 해. 이처럼 허무하게 나의 생을 여기서 팽개칠 수는 없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질끈 두 눈을 감고 악몽이었다고 지난 날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이미 깨지고 형체가 불분명한 환상을 돌이켜 되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터지고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 흔적이 남을지라도 치유할 수만 있다면 서슴지 않고 그 길을 택하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과 남남이 되는 것만이 자신이 나아갈 유일한 구원의 탈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혼녀라는 사회의 질시적인 눈길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까지 꼭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자존심을 툴툴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어색한 만남. 일방적인 그의 구원에 이끌린 만남이었지만 나름대로 부풀어 오른 앞날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어지기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친정 시골로 내려갔을 때 자식의 무한한 행복을 바라시며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넌 이제 유씨 집안의 사람이다. 내 손을 떠난 여식이고 유서방의 아내다.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유씨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게다.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디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서방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네가 살 길이다. 눈물이 빙 돌았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맏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머니는 누구보다 각별한 정을 심어주었고 품 안을 떠나보내는 섭섭함을 떨치려 마른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을 행복이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던 당신의 딸이 이혼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피치 못할 진실을 헤아려 알았을 때 그녀를 100번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마 동안 고통과 아픔이 겹겹이 쌓여 지워지지 않는 멍해로 괴롭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희석될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이번에도 그녀를 비껴갔다. 어쩌면 타고난 팔자인지도 모를 운명은 삶이라는 무거운 등짐을 그녀에게 짊어주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 자신 이외에 무엇과도 결부시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멍에는 비웃기라도 하듯 냉소를 날리며 그녀를 외면했다. 혼자만의 희망사항으로 간직하라며 힘에 겨워 주저앉다 넘어진 그녀의 콧등을 깨고 뚝 소리가 나도록 두 발목을 분질러 놓았다.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금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리란 집요한 편견에서 부풀어 올랐던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탈출구라 믿었던 이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의식하고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운명은 그녀의 무릎을 완벽하게 꺾어 굴복시켰다. 이혼이란 최후의 극단적인 외길로 줄다름칠 때 가장 먼저 걸림돌로 작용할 돌출 부위를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모르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임신이었다. 하늘이 노랗게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처럼 경멸했던 한 인간의 분신이 그녀의 몸속에서 태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성장해버린 태아를 의식했을 때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입덧은 전혀 없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그가 숨겨놓은 충격적인 비밀이 사건이 감당 못할 파장으로 터져나왔고 이후로 교합 합방한 일이 없었기에 정기적으로 있어야 할 생리가 없었을 때에도 몸이 야위고 수척해지는 현실의 고통 때문이라고 별 의심 없이 가볍게 치부해버렸다. 그런데 그 방심이 지금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될 줄은 까맣게 몰랐다. 신혼여행에서 받아 넣은 씨앗이 분명했다. 2달째 생리가 없을 때 그녀는 이혼 결심과 함께 임신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절망적인 불행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리란 생의 환희로 가슴 부풀어 올랐던 신혼의 보금자리에 죽음과도 같은 파멸이란 생의 길목. 달갑자는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준 메가톤급 폭탄이 터졌을 때도 지금까지 그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게 한 사건도 이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잠깐 망설이는 사이 태아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모든 이의 축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새 생명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위처럼 굳어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인정하기조차 싫지만 그의 염색체를 지닌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새 생명을 제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이혼한다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질의 무게가 진정 얼마나 가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반문하고는 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착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냉정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만 않았더라도 자신의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일지도 몰랐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힘에 겨워 엉거주춤 들어올렸던 날개를 꺾고 싶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줄 죽음을 선택할 권리마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혼은 그녀에게 고통과 좌절만을 안겨다 준 고난의 연속이었다. 절박하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결코 자신과 무관한 타인에 의해서 빚어진 불행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도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의 상황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 때마다 마주쳐 싸우지 않고 그저 방관자처럼 침묵했기에 결국 자신을 스스로 올가맨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현실로 인정하길 거부했다. 이혼을 포기한 이상 남편의 실체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부서진 환상의 잔재를 쓸어모아 체념이란 무덤 아래 꾹꾹 묻어두고 타협이란 고리를 끊어버린 채 몸과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치부가 들통나자 죄의 대가를 치르듯 그녀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매사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처신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무던히도 인내하며 저자세로 납작 엎드렸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결국 남편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집안의 모든 문제는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왔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바람을 피우는 상황조차 그녀가 곁을 주지 않아서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웠다. 그녀는 우두커니 눈 내리는 창밖을 주시하다 괴종시계가 울려대는 5번의 외침을 들었다. 눈이 내리는 밤하늘로 흐릿하니 스멀거리는 잿빛 새벽녘이 찾아오도록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칠만도 했다. 그래도 그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끊임없이 용서를 빌던 남편이었다. 그러나 한번 닫혀버린 그녀의 마음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은 이렇게 대놓고 외박을 하는 일이었다. 어차피 아이 때문에 갈라서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야 했다. 아니면 아이를 방패 삼아 뒤에 숨지 않고 용감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옳았다. 솔직히 이런 감정의 소모전을 8년씩이나 끌고 올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풀어내려야지 하면서 속내로 외치는 마음과는 달리 경직되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육신이 나긋하게 풀릴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여. 자라면서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그녀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엄마, 나 졸업하면 뭐 할까? 그녀는 툇마루에 신문지를 펼치고 마늘을 까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물었다. 뭐 하고 싶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취직하고 싶어. 취직? 응, 가능하다면 좋은 회사에. 괜찮지? 글쎄다. 아님 읍내에 유치원이나 개업할까? 어머니는 툇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어 문 아버지를 힐끔 돌아보았다. 그때 아버지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찌그러진 양은 재떨이에 비벼 끄면서 걱정 반, 대견스러움이 반 뒤섞인 눈길로 무녀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인서가 세상이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여. 저 자신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유치원도 선생으로 들어가든 하나 차려서 운영하든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100살을 먹어봐라. 애비 눈엔 넌 늘 물가에 내놓은 철부지에 지나지 않아. 말은 헛기침을 뱉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고 집안에 말만한 애를 가둬놓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가 마늘을 까던 일손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가두긴 시집 보내야지. 전 반대예요. 뭐가 반대야?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아직 팔등의 솜털이 무성한 애를 벌써 시집 보낼 순 없잖아요. 어머니는 당신의 잃어버린 처녀 시절이 그리웠으리라. 연민이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당신이 누리지 못했던 막연한 그리움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어릴 적 집안과 집안끼리 맺은 혼약으로 갓 20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혼인을 하였다. 넌 너무 일찍 눈 맞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지나간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네가 하고픈 즐거움은 가능하면 모두 느껴보고 그때서야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와 살아온 생이 후회스럽다는 의미가 아님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누가 당장 보낸대? 조신하게 집에 있으란 말이지. 그러다 때가 돼서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면 보내는 거고.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말처럼 다 큰 딸아이를 밖으로 내돌릴 수 없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어머니도 묵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엄마, 나 정말 취직하고 싶어. 아버지에게 백기를 든 어머니를 졸라보아야
소득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에게 좀 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그녀는 짬나면 어머니에게 투정 부리듯 말했다. 인서가 그래도 모르겠어. 졸업하고 애비 농사일이나 거들며 시집갈 준비나 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니까 그려. 조신하게 처신하다 좋은 지압이 만나 시집이나 가. 시집 가서 잘 사는 게 여자에게는 제일 행복한 일이야. 고리타분한 아버지의 판에 박힌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그녀는 그것이 불만스럽고 못마땅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순종을 제 것인 양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기에 착하고 선하게 성장해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누구나 어른이 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 단순한 믿음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서 엄마가 되기도 전에 산산이 조각나버린 것이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고통.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용서하고 아픔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인생이고 고단한 삶이라면 진정 받아들여야 옳은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입버릇처럼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멍울을 심어주었고 뼛속 깊이 사무치는 낙인으로 남아있었다. 아마도 먼 훗날 그녀의 불행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금지오겹으로 키워온 딸이 겪어온 말도 안 되는 일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가슴에는 대못이 쾅쾅 박힐 것이다. 어떻게 키워온 자식인데. 눈물겨운 어머니 은혜의 가사처럼 제 자식을 제 살인 양 제 몸뚱이인 양 아끼고 귀하게 돌보았는데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만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다. 그녀가 자랄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던 지골이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식은 그저 아들이 최고라고 했어도 그런 말을 시큰둥하니 귓등으로 흘리고 우리 딸 하면서 금지오겹으로 키워주셨던 부모님이었다. 창가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커튼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핑하니 현기증이 돌았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후유증이려니 생각하고 침대에 누웠다. 몸도 으슬거리고 한기가 느껴졌다. 남편은 아직 문자 한 통 없었다. 그래도 새벽녘에는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는데 오늘은 집에 오지 않고 출근할 모양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노엽거나 서럽거나 하지 않았다. 밉지도 않았다. 자리에 누워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자. 주변의 눈길이 두려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까봐 그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게 무엇인가. 그녀는 이제라도 이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그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지럽게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 전신이 휘감기듯 빠르게 빨려들었다. 아련히 가물거리던 혼돈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